저희가 특별한 소식들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G7 옵저버 참관인 자격으로 현재 캐나다를 출국한 상태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북 송금 의혹 때문에 과연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관련 공방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분쟁과 관련된 사건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오늘 저녁에 식사를 마친 후 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의 회담은 이번에 불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G7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이야기들 플러스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주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은 바로 국민의힘 신성영 인천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신성영 의원님은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하신 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송에 나오셨죠? 전에 그 선우윤호 기자님께서 제가 김문수 그 대통령 후보님 수석부대변인을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반갑게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요. 그래서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옵저버 자격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G7 자격으로 캐나다에 있는데 미국 보수 진영에서 끝없이 나왔던 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과거 발언들 특히 친중과 관련된 발언들 그리고 대북 송금 논란 그리고 또 김민석 후보의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과 그의 형인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죠. 김민웅 대표가 했었던 그런 과거 반미 발언들 때문에 과연 미국과 대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자격 자체가 주어질까에 대한 국민들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뒤에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요. 과거 이제 2018년에 G20 정상 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때 만났을 때 코리아 패싱 논란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이때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아예 트럼프 회담과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게 소개 자체가 안 됐고 이때 당시 만남 자체가 30분도 안 된 상황에서 끝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한 1년 뒤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비판적인 어떠한 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했었던 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뭔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일이 잘 되고 있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일이 잘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을 해서 트럼프가 당신은 지도자로서 약하고 협상가로서도 약하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 없다. 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려온 이후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론을 둘러싸고 또 혹은 책에서 이렇게 계속 싸우는 공방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또 북한은 또 어땠냐를 살펴보면은 외교 화보집에 문재인 대통령은 쏙 빼는가 하면은 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행복했을 것이다. 아니다. 이란인가? 중국인가? 이러면서 이란과 중국과 한국이 동일선상에 놓이는 그런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때 상황을 들고 저희가 굴욕 외교다. 그리고 문재인 패스다. 또 코리아 패스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 외교도 이런 식으로 비화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성영 의원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과연 G7에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이신지 지금 첫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사실 그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과연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재명 씨라고 해야 되는지 아. 호칭 논란. 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뭐 이제 모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씨라고 했던 발언들이 뭐 도마에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5개 재판에 네. 12개 혐의로
이게 과연 당선인이라고 불러야 할지 뭐 하여튼 그런 논란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조금 굉장히 속상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네. 그거 이제 뭐 이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다음 질문에서도 이제 기자님께서 계속 질문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네. 이 G7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셨던 거가 예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좀 제가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네. 2021년 7월 2일 경상북도 안동에 방문을 해서 이때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점령군. 네. 그리고 2017년에는 주한미군 철수 각오하고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해야라는 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핵도 없는데 자주국방을 그렇죠. 하겠다고요? 네, 이런 우리 나라가 지금 왜 휴전 국가이고 왜 분단 국가인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에 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어떤 방향성을 취할지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네, 아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정치권에서 반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속 나오고 있죠.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짚어주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시절처럼 국제적 왕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자료에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환담을 가졌는데 네. 그 영어를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막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뭐죠? 영어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말을 해줄 어차피 필요가 똑같은- 없다.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말을 할 것이기 네, 때문이다라고 네, 네.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굴욕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코리안 패싱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적 왕따가 됐었던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뭐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10번의 식사 중에 8번을 어떤 뭐 공식적인 손님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혼자 식사를 했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적 왕따가 됐었던 사례들을 굉장히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혼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혼밥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뭐 중립 외교, 실용 외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허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 대선 유세 기간에도 계속 국민을 기만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거짓말, 선동, 기만을 해왔었는데 외교에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네? 중립을 간다? 중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곧 있어 또 바로 다룰 주제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이 났는데 여기서 네. 중립을 취한다?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중립을 취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발언은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이 그런 중립외교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하니까 사드 정책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뭐 계속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도대체 이 사람은 와가지고 이상한 듣기 좋은 개살구 같은 말만 한다. 네. 번역도 하지 마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게 정말 이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외교부가 냈었던 입장이 네. 정말 SNS에서 뜨겁게 지금 달궈지면서 비판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관련 내용을 보니까 저도 관련 기사를 썼었는데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13일이라고 하면은 딱 이스라엘의 그 핵기지 공격이 있는 그 바로 직후거든요. 그 직후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악화시키는 행동을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듯한 어조를 냈는데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은 사실상 우방국인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교부가 무려 외교부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기자님하고 그 말을 나눴던 네, 것 그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코리안 패싱 그 뭐 콩글리시라는 말들이 많은데 네. 뭐 이제 미국에서도 그게 신조어로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란 말을 계속 드릴 텐데 그게 재현될 거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후에는 뭐 미국이 있고 배후에는 또 중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냐면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중재자로 나서겠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냈고요. 네. 뭐 러시아도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제법이 위반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이미 네. 딱 편이 갈라져 있네요. 이미 국제적으로 편이 갈라져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말 그대로 경제 전쟁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강대국이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곳에서는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입장을 중립도 아닌 이게 약간 이란의 편을 드는 것 같은 이런 외교부의 입장을 내면은 지금 G7의 이재명 대통령 뭐 관세 협상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을 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만나지도 못하고 관세 협상에 뭐 기획도 못 꺼낸 상태에서 이란을 뭐 애매모호하게 편드는 입장을 내면 뭐 앞으로 경제고 뭐고 대한민국 안보 외교 어떻게 챙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거잖아요. 네. 나는 너네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네가 먼저 때렸으니까 네가 사과하고 너도 그냥 참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외교에서 말도 안 되는 그냥 스탠스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참 또 이 얘기 또 이어서 할 게 지금 6월 3일에 지금 선거가 이루어졌고 6월 4일에 이제 개표가 완료돼가지고 당선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이렇게 왜 이렇게 벌써부터 빨리 벌어지나라는 의문이 있는 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또 이 대통령은 굉장히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삼는.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되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북한 측의 긴장을 이제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은 인정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납북자들에 대해선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납북자 단체들도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아까 거기에서 이제 계속 연장선 상에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평화라는 거는요. 네.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기조죠. 어떻게 보면 우파 정당이 내세우는 기치입니다. 네. 힘에 의한 평화가 가능한 거지. 이 어떤 협상도 해보지도 않고 뭐 이 바로 앞에 이제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북한과 여러 가지 지금 그 휴전선을 맞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군사적 충돌이라든지 기존에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자 협의도 없이 스스로 굴복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그거 지시를 저번 그 10일 날 그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네. 오늘이 17일인데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또 14일 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네. 그런데 이게 그 경찰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겠다고 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뭐 관련 법도 만드는 것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인천 경찰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를 했던 한 분을 체포를 또 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총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행정을 지금 장악을 했죠. 그리고 이미 벌써 독재를 일삼아왔던 입법을 여기 장악을 했고 사법도 지금 이따가 또 질문에 논을 할 건데 네. 사법도 지금 길들이기를 하고 있고 이 대북 전단 살포 하나가 뭐라고 입법까지 들추고 있고 경찰한테 지시 내려가지고 엄중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또 체포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눈치 보기인데. 북한 눈치 보기를 하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빠르게 집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납북자 송환 문제에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남한 주민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더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법이 만약에 없으면은 만약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정말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시죠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겠죠. 그러니까 납북자 송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벌법까지 새로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체포까지 했다라는 거. 좀 충격적이네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